자, 13주차 머신러닝은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개념상으로도 좀 난해모호한 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을 때. 그래서 13주차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좀 얇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 네,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은, 지도를 받아서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과 벌,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통해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머신러닝의 학습, 머신러닝.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제 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패턴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미지의 데이터 결과, 이거를 예측하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의 학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그 뒤로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이라고 나왔는데, 요거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그 지도학습을 들어가게 되는 이제 분류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분류라는 용어. 주어진 입력값이 어떤 종류인지 구별해 주는 경우. 자, 이거를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레이블을 만든다라는 얘기 있죠. 레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시킨다. 자, 레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시킨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레이블, 클래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레이블이나 클래스라는 말, 고양이, 강아지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양이, 강아지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것을 레이블 또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레이블, 클래스. 그래서 훈련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나오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별해줘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는 고양이 레이블, 여기는 강아지 레이블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예, 그리고 지도학습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이블이나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지도학습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학습. 자, 아까 나온 것처럼 분류라는 얘기 했었죠. 인공지능 모델이 사전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떤 사진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어떤 클래스,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알려준다는 얘기죠. 강아지가 들어왔으면은 얘는 강아지야 라고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도학습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이 회귀라는 걸 많이 써요. 회귀. 자, 회귀라는 걸 많이 써서 어떤 그 값을 예측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 수업 시간에 요 에어컨의 가동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통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28도는 몇 분 에어컨을 가동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26도를 만들려면 에어컨은 몇 도를 가동해야 될 거냐, 그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하려면은 이 회귀라는 걸 이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뭐 28도는 얼마니, 26도는 얼마니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50분 가동이 필요해요, 80분 가동이 필요해요 라고 예측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일단, 정답이 없어요. 입력 데이터는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정답이 없다라는 거. 자, 비지도 학습은, 어떻게 돼요?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과 특성, 요런 거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양이, 강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얘는 고양이예요, 얘는 강아지예요, 이렇게 그 분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도학습의 분류와 비지도학습의 분류. 이거 어떻게 분류할 거냐? 여기는 정답 있다. 여기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라벨로 분류가 필요하다. 라벨 말고 또 뭐가 있었죠? 클래스.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의 특성,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와 정답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패턴과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이 지도학습은 뭐고 지도학습은 뭔지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면은 강화학습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지도학습에 있어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인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좀 요거는 종류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자,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가 있죠? 일단은 선형회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렇지, 의사결정 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거 있네.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서포트 벡터 머신. 여기까지는 지도학습에 관련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온 거 뭐가 있죠? K평균 알고리즘. 얘는 뭐죠?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에는 뭐가 있고, 비지도 학습의 알고리즘 뭐가 있다는 거를, 그 이름만 봐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K평균 알고리즘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그렇지. 지도학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또 되느냐? 또 물론 아니죠. 그래서 또 추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의 살짝 개념? 약간의 개념까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선형얘기에 있어서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이제 1차 함수의 패턴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1차 함수 패턴이라는 게 요거죠. 이렇게 이제 요 직선 있잖아요. 요런 1차 함수의 패턴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 이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에어컨의 예를 들어서 온도를 지금 33도인데 28도로 낮추려면 에어컨 가동 시간은 몇 분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 아까 뭐 50분인가 얼마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선형회귀의 가장 그 기초적인 얘기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 그 아까 요 직선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최적의 예측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적의 예측선을 찾는 것이 이 선형회귀의 성공 여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우리는 선형회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최적의 예측선을 그려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이 선형회귀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트리는 일단은 뿌리 노드에서 시작된다는 건 여러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 어떤 특성 값에 따라 말단 노드, 맨 밑에 노드까지 도착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클래스, 이제 분류를 통해 해준다는 얘기죠. 그때 했던 내용들이 운동하고 있는 가족 사진, 이걸 찾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뿌리 노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운동하는 가족을 찾아갔었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건 이제 의사결정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바나나 동네하고 사과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 중, 자, 여기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죠. 바나나냐, 사과냐. 이것 중에서 자신과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 자신의 레이블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나나야. 이거는 사과야. 이 레이블에 가까운 데이터로 얘는 바나나 동네야, 얘는 사과 동네야. 자, 이렇게 찾아주는 거를 우리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일단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를 판단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회귀 분석을 위한 회귀 모델에 대한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해? 결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안쪽에 있는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류해 주는데, 여기 이제 빨간 선, 이 빨간 선을 경계로 해서 이쪽 애들,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모양, 이쪽에 있는 모양 이렇게 분류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K평균 알고리즘.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K의 분집으로 묶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게 이제 요런 색깔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 데이터는 이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지만은 요런 그 분류 기준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눠서 K개의 분집.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분집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우리는 K평균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처음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동하니까 또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렇게 또 바뀌어졌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K평균 알고리즘은 뭐예요?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럼 앞에서 봤던 뭐 의사결정 트리라던가 뭐 서포트 벡터라던가 최근접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선형회귀라던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도학습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지도학습이고 어떤 것이 비지도학습인지 이런 것도 좀 잘 구분을 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특징이 되는 용어 몇 가지만 알고 해서 이제 개념을 좀 약간 좀 정립을 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들 좀 보면은, 자, 이제 추천 시스템에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콘텐츠 기반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협업 필터링은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예, 협업 필터링은 그럼 뭘로 나눠질까요? 예,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뭐야? 예, 일단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과연 어떤 데이터를 좋아할지 예측해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유튜브를 처음에 딱 실행했을 때, 유튜브 홈페이지에 처음 갔을 때 나오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은 어떻게 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들 분류를 해서 모아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용어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뒤로 넘어가고요. 자, 추천 시스템은 그럼 뭘로 만들까? 예, 요거요. 예, 코사인 유사도 공식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 보면, 예, 여기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고 있어요. 예,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스템의 중심은 뭐예요? 예, 아이템에 있다라는 거죠. 예, 아이템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각자 좋아하는 영상 부류들이 있죠. 그런데 유튜브가 이거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딱딱딱 뽑아서 줄까? 예, 그런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영상, 그 아이템이죠. 그 아이템이 어떤 유형이냐, 그거를 이제 유튜브가 판단을 해서 예, 모아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